지구상 모든 나라들이 힘을 모아 덤벼도 이길 수 없다는 그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 연합국의 병력과 보급을 모두 캐리하며 승리를 가져온 뒤부터 세계의 모든 나라, 심지어는 제1의 숙적이었던 소련조차도 이를 인정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런 진리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국전쟁에서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과 신출 규모란 기동전에 당황하여 기껏 수복한 북한 지역을 내준 채 다시 후퇴한 바 있었고, 베트남 전쟁 때는 돈과 목숨을 있는 대로 때려넣고도 결국은 철수, 자존심에 심한 스크래치가 난 채로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지켜봐야만 했으니까요. 분명 이론상 미국이 최강인데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미국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개혁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15년 뒤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죠.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와 움푹 들어간 지형을 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걸프라고 하죠. 오늘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곳은 더 걸프, 다른 수식어 없이 그저 더 걸프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에게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요충지예요. 20세기의 끝자락에 일어난 이 갑작스러운 전쟁에서 미국은 과연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걸 증명한 바로 그 전쟁, 걸프전에 대해 알아봅니다. 더 걸프, 흔히 한국에서는 걸프만이라고 불리는데요. 사실 걸프만은 만만이라는 뜻이라 좀 이상한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페르시아의 앞바다라는 의미에서 페르시아만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나가는 유서 깊은 지역으로 페르시아와 아라비아 세력이 만나는 문명의 단층선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날 이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석유 때문입니다. 1900년대 초 영국을 시작으로 주변의 온갖 국가들과 국제 자본이 달려들어 땅을 파기 시작했고,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아는 중동 산유국들 대부분이 바로 이 페르시아만 주변에 몰려 있어요. 1979년 페르시아만을 끼고 이웃하는 두 국가 사이에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이란의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신정국가 체제가 등장. 동시에 이라크에서는 사담 후세인이 대통령에 올라 권력을 장악하며 독재를 시작한 거예요. 시아파 국가였던 이란이 신정국가로 변신한 뒤 전 세계 시아파 무슬림들에게 혁명을 부추기자 이란의 바로 옆나라로서 시아파 신도가 다수였던 이라크는 비상이 걸렸고, 결국 후세인이 이란에게 선빵을 갈기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이 전쟁은 무려 9년에 걸쳐 이어지면서 양국의 경제와 사회를 파탄으로 몰고 갔습니다. 결국 양국 모두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전쟁은 유엔의 중재하에 휴전으로 마무리되고, 이제 이라크에 남은 거라곤 5천억 달러의 경제 손실과 800억 달러의 부채뿐이었죠. 결국 10여 년 뒤 후세인은 또 다른 전쟁을 통해 이 상황을 타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타겟은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페르시아만을 접하는 작은 이웃나라 쿠웨이트였어요. 당시 쿠웨이트는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11% 정도를 점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라크는 9%, 체급 차이가 넘사벽인데 오히려 쿠웨이트가 더 생산량이 많았습니다. 거기다 이라크는 이란과의 오랜 전쟁 동안 쿠웨이트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린 상태였죠. 빚도 그냥 없던 걸로 만들고 국제 석유 시장의 주도권까지 가져오겠다는 야심찬 계획. 그렇게 1990년 8월 2일 이라크군의 갑작스러운 쿠웨이트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넘사벽의 체급 차이로 인해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수도 쿠웨이트 시티가 함락되고, 쿠웨이트의 왕 자베르 3세는 하루도 안 돼 사우디로 빤스러내버렸죠. 불과 일주일 만인 8월 8일 이라크는 정식으로 쿠웨이트와의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서방 세계, 특히 미국에게는 크나큰 위기였습니다. 쿠웨이트를 포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같은 페르시아만 왕정 국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게 아주 중요한 석유 공급 파트너였고 확고한 친미 세력이었거든요. 미국이 이런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좌시하고 넘어간다면 걸프 지역 전체에서 미군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석유 시장 자체가 붕괴되는 거였어요. 결국 1990년
1963년 8월 6일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석유 자원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개입을 결정!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군 파병을 시작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하여 이집트와 시리아 같은 아랍 국가들까지 쿠웨이트를 구하기 위해 합류하면서 다국적 연합군이 구성됐죠. 이렇게 시작된 게 바로 걸프전의 첫 단계 사막의 방패 작전입니다. 일단은 바로 앞마당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켜서 이라크를 압박하겠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병력 배치만으로 압박을 한다? 여기서 미군의 사기성 첫 번째가 나옵니다. 미군이 사기인 이유 첫 번째, 어떤 전쟁이든 일단 치트키 하나 쓰고 시작합니다. 다름 아닌 쇼미더머니. 걸프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쿠웨이트에 주둔 중인 이라크군이 지금 100만이 넘는데 웬만한 규모의 병력으로 후세인이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본격적인 압박을 느끼게 하려면 그에 버금가는 대규모 병력이 필요했고 미군은 54만 명의 병력을 투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버립니다. 54만 명? 옆 동네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는 해상으로 16,000km, 공중으로 12,000km가 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냥 평소처럼 열심히 많이 실어 나르는 걸로 해결했어요. 다른 나라였다면 이런 미친 규모의 대량 수송 작전을 했다가는 살림이 거덜났겠지만 미국에겐 전통인 동시에 전문 분야거든요. 물론 미국에게도 물리적 한계는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성을 따졌는데요. 일반 소총탄은 무게에 비해 살상력이 낮으니까 빼버리고 그냥 미사일을 더 실어버린다거나 일단 구형 전차를 가져온 뒤 그냥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 전진 팩토리를 지어서 최신형으로 개조해버리는 식으로 미국스럽게 해결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수천 킬로미터의 보급로와 송유관, 유류고 같은 것까지 새로 짓고 군인들 심심하지 말라고 TV랑 냉장고, 에어컨, 게임기까지 가져온 건 덤이었죠. 지속된 경제 제재와 무력 시위에도 이라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유엔 안보리는 이라크 측에 1991년 1월 15일까지 합병을 철회하고 철군할 것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방 빼란다고 뺄 생각이었으면 침공도 하지 않았겠죠. 후세인은 베제라를 시전하고 사우디에 집결한 다국적 연합군은 예고한 날짜가 지난 1월 16일 본격적인 공습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걸프전의 본게임 사막의 폭풍 작전. 여기서 미군이 사기인 이유 두 번째가 나옵니다. 바로 확실한 제공권이죠. 미군은 본인들이 참전한 전쟁에서 하늘을 빼앗겨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 말한 쇼미더머니와 이어지는 거예요. 지상을 장악하려면 보병이 많아야 되는 것처럼 제공권을 장악하려면 전투기가 많아야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전투기보다 비싼 무기가 전함 이런 거 빼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미국은 뭐가 많다? 돈이 많다. 그러면 전투기가 많다. 고로 하늘은 다 미국 거다. 보통 만화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전력상 압도적으로 유리한 애들이 꼭 방심을 하거든요. 근데 있는 놈이 더 한다고 미군은 방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진짜 더럽게 해요. 미군의 제공권 제압은 아주 철저하게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우선 적진의 모든 영역을 구석구석 빠짐없이 정찰합니다. 그 다음 레이더를 하나하나 부숴버리면서 적의 눈을 멀게 해요. 이것도 모자라 통신시설을 다 찾아내 타격하면서 중추신경을 끊어 전신마비로 만들고 이제 앞도 못 보고 사지가 마비된 상대를 무자비하게 폭격해서 패버리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미군이 사기인 이유 세 번째, 압도적인 기술력. 네로라 하는 기술 강국들도 미국 앞에선 십수년씩 접어주기 일쑤죠. 걸프전은 그런 미국의 진심 펀치가 담긴 전쟁이었습니다. 남들은 자기 나라 광장에서 열병식 할 때 미국은 16,000km 건너가서 직접 제품 시연까지 해요. 그 유명한 가오리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나이트호크, 흔히 스텔스기라고 불리는 이 나이트호크도 여기 걸프전에서 처음 등장한 겁니다. 원래 미군 폭격기는 절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호위대를 구성해서 적의 공대공 전력이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한 뒤 안전하게 폭격하는 일명 스트라이크 패키지라고 하는 종합 선물 세트가 기본 구성인데, 나이트호크는 적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는 신묘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호위기 없이 단독 드리블이 가능했죠. 전투기가 뜨는 족족 파괴되고 출격하지 않고 지상에 숨겨놔도 파괴되는 상황. 이라크군은 보이지 않는 하늘을 향해 무의미한 대공화기를 난사할 수밖에 없었고, 개전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하늘을 두려워해야만 했습니다.
40여일에 걸친 무자비한 폭격 후 이젠 지상 병력을 투입할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늘이나 바다와는 달리 지상전은 항상 변수가 많습니다. 지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적을 기다리는 수비 측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역사 속에 수많은 명장들이 적의 홈그라운드까지 무리한 원정을 하다가 역으로 털리고 몰락했던 걸 보면 이건 역사적인 진리예요.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묘수를 써서 이라크 100만 대군의 방어벽을 돌파했을까요? 그냥 압도적인 방어력 업그레이드로 돌파했습니다. 묘수 뭐 그딴 거 없어요. 아니 열화 우라늄 복합 장갑으로 떡칠하면 다 해결되는 건데 전략을 왜 짭니까? 하여튼 기술이 나쁘면 머리가 고생. 미국의 목표는 쿠웨이트 해방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세인이 또 허튼 짓 못하게 아예 이라크군의 최정예인 공화국 수비대를 완전히 섬멸해서 빈사 상태로 만들어버리고자 했죠. 그래서 한 입에 싸먹을 수 있는 포위 섬멸전을 계획했습니다. 일명 레프트 훅 작전. 이름 그대로 쿠웨이트의 우측 방면에 잽을 던져 이라크군을 유인한 후 레프트 훅을 크게 휘둘러 적의 퇴각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본대까지 섬멸한다는 계획이었어요. 2월 24일 작전이 개시되자 미군 전차들은 일렬 횡대를 이루어 전진하며 천천히 이라크군의 목을 죄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차 2,400대가 600km 거리를 삥 돌아 우회기동하는 초대형 작전. 미군 전차들이 두르고 있던 열화 우라늄 복합 장갑은 걸프전 직전에 완성된 최신 기술로 당시에는 무슨 수를 써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방어력으로 천천히 전진하는 밀집 대형, 거의 뭐 현대판 로마 군단이죠. 이 정도의 대규모 군대가 사막을 가로질러 올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이라크군은 당연하게도 학살에 가까운 압도적인 대패를 당하고 괴멸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미군 전차와 이라크 전차의 교환비는 무려 1대 300! 미군 전차가 단 2대 터져나갈 동안 이라크군 전차는 600대가 증발해버렸습니다. 공화국 수비대가 괴멸하자 미군을 필두로 한 다국적군은 쿠웨이트를 신속하게 해방했고 그렇게 사막의 폭풍 작전이 개시된 지 겨우 6주 만에 지상전이 시작된 지 단 100시간 만에 이라크는 미군의 휴전안을 받아들이고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죠. 전 세계가 미군의 압도적인 공군력과 첨단 기술, 신속한 대규모 보급 능력에 혀를 내둘렀고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으로 의심받던 미군의 절대적인 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됐습니다. 베트남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물러난 뒤 미국 대중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미군의 해외 군사 개입에 대한 혐오감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때의 미국은 실제로 자국의 압도적인 경제력과 기술력만을 과신하고 들어갔다가 예기치 못한 수렁 속에 빠진 바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자기들이 누구와 싸우는지도 분간할 수 없었고 국민들은 뉴스에서 나오는 자국 청년들의 절규와 죽음을 보며 반전운동에 힘을 실어줬어요. 하지만 이 실패를 원동력으로 삼아 와신상담한 걸프전 당시의 미국은 기존의 쇼미더머니와 압도적인 기술력에 더해 신속하고 확실한 작전 계획 그리고 언론에 대한 철저한 통제라는 새로운 무기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화력과 확실한 전술적 목표를 바탕으로 군인들은 높은 사기로 전투에 임했고 바다 건너의 국민들은 승승장구하는 미군과 해퇴하는 이라크군의 모습을 보며 이 전쟁이 정의를 위한 전쟁이라는 확신을 느낄 수 있었죠.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도 베트남전 때의 미군처럼 피지컬만 믿다가 수렁에 빠졌죠. 군인들은 전략적 목표도 싸우는 이유도 모르고 전 세계 사람들은 SNS로 러시아의 전쟁 범죄와 졸전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미 30여 년 전에 이런 모든 요소를 분석하고 극복하여 현대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미국. 어찌 보면 현대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군만이 가능한 특수한 전쟁 방식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지식대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